민주당에서는 예. 이제 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뭐 김민석 의원과도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네. 재산이 70억 원인 주진우가 네. 2억인 김민석을 심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무슨 논리일까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총리하겠다고 나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논리인 거죠. 좀 박선원 의원은 좀 개인적으로 저 이제 동아리 선배인데 아, 그러세요? 네. 예. 별로 이제 왜 이러신가. 예. 네. 옛날에 괜찮은 선배셨나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여쭤보시더라도. 네. 그럼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이 경우에 금태섭 의원 경우가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객관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을 때 민주당 뭐였었냐면 의원으로서. 예. 네. 금태섭 의원 너 아들 재산 이거 뭐냐. 특히 이제 모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예. 그거 되게 싱겁게 끝났거든요. 네. 뭐였었냐면 증여세 내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네. 음.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아들이 재산이 뭐 7억 얼마 이렇게 된다는데 증여세를 내고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돈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고 그 그렇죠. 재산 형성 과정에 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세금도 잘 냈고 그래서 이제 증여가 된 거라면 문제 삼을 이유는 그렇죠. 없죠. 네. 네. 우리는 지금 다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한번 말씀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10억이 어떻게 조성되어졌는지 예.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냐면 자꾸 사적 채무를 일으켰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2018년에 이 세금의 탄압이란 표현을 쓰시던데 세금의 압박. 네. 네. 세금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인 간의 채무를 일으켰다. 그게 보면은 실체가 뭐냐면 9분인가로부터 1억 4천을 11명으로부터 1억 4천. 예, 제가 이렇게 헛소리하네요. 아니요, 11명으로부터 네. 1억 4천을 빌렸다. 제가 그리고 계약서들도 쭉 봤는데 우선은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적어도 제가 이제 세무 전문가, 회계 전문가인 이상 회계상의 이슈에 있어서 세무상의 이슈에 있어서도 이게 빌린 돈이나 아니다가 상당히 쟁점이 되거든요. 난 이건 빌렸다. 네. 그런데 세무당국이 아니야, 너 빌린 게 아니라 그거 네가 빌린 거 아니야. 너 그거 받은 거야. 이런 식의 쟁점이 흔해요. 네. 그럴 때마다 뭐가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있어야 되냐면 계약서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되게 네. 저 봤지만 허술한 계약서거든요. 야, 이게 정말 김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맞나 할 정도로 정말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건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맨 처음에 있어야 될 것은 계좌이체 내역이에요. 그래서 김민석이 11명으로부터 1억 4천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게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제출해야죠. 아, 통장으로 들어왔다. 네. 현금으로 받으면은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예, 예. 예. 아니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죠. 예. 지금 사실 또 현금 거래를 그렇게 뭐 또 그런 큰 거액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예. 이것도 제가 조심스러운 건데 왜 이 사람은 네. 1억 4천을 한 사람한테 빌렸다고 하면 되지. 11명 1억 4천으로 쪼갰냐. 이게 FIU 규제가 현금 거래일 경우에 1,000만 원이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11명으로 쪼개지 않았나. 아. 예. 한 분한테 4천만 원 받긴 했던데. 그렇죠. 예. 예. 그것도 근데 1,000만 원 쪼개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4천만 원이죠. 아, 그냥 횟수가 4번인 거군요. 그렇죠. 일단 뭐 본인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건데요. 본인의 어떤 추징금을 내야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그 사건, 그게 다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본인에게 선거 지원금을 줬던 이제 기업 관계자나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는 불러도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 준 사람은 무슨 죄냐라고 하면서 이 자금을 좀 빌려준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좀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김민석 의원 총리 내정자가 좀 정상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만약에 정말로 고통 분담해 줬으면 나와서 그걸 그대로 설명해 주면 이제 국민도도 납득이 잘 될 텐데요. 예, 계좌 이체 내역
뭐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진술들이 있다라면 본인이 이와 같은 의혹으로부터 해결될 여지가 있을 텐데 네. 왜 그렇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한번 이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우연히 검토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김민석 유서라고 하면은 예. 이 사건 하나가 이 검색이 되거든요. 유서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돌아가신 노부부가 돌아가셨는데 유서를 남기고 돌아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주요 스폰서 강모 씨의 자금 조달 과정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그 노부부도 뭔가 후원을 했던 그런 분들. 제가 처음에는 그 이제 모 언론에 다 전문이 실려 있어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걸 인용하지도 않고 좀 조심스러웠던 게 요지는 그런 거거든요. 김민석이 요청을 해서 나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약 10억 가까이를 빌렸고 그 돈을 모두 다 빌린 돈 10억을 김민석에게 가져다 줬다. 네. 근데 이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본인 사업체를 위해서 10억 가까이 빌린 다음에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김민석이 가져다 줬다. 김민석은 당연히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니까 뭐 힘차게 오리발을 뻗더라고요. 난 그런 바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전 그래서 이게 야 신빙성도 거의 나도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부인을 하고 이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은 또 돌아가셔서 없는데 좀 뭐 특별히 문제 삼을 여지가 없겠다 하는데 지금 핵심 스폰서라고 하는 강모 씨가 예. 본인 운영 회사에서 만든 돈도 거의 그와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냥 주목하신 것은 그 흐름이 똑같은 거. 그렇죠. 똑같은 식으로 어떤 자금이 가고 뭐 이런 패턴을 정확히 이게 주목하신 2018년 거예요. 경영에 예. 약 30억 정도가 비슷한 방법으로 조성되고 이때는 이제 약간 의문의 용처로 빠져나갑니다. 회사에서. 예. 일단 저희가 좀 길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만약에 좀 불법적으로 좀 돈을 받는 어떤 정말로 이제 예. 이를테면 뭐 스폰서 관계였다면 이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또 이권이 그쪽으로 통하거나 뭐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그렇죠. 봐야 된다 이런 논리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 이제 계속 제가 핵심 스폰서 강모 씨 하는데 그분이 주로 이제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예. 인허가 자체가 상당한 이권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경률 회계사로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